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 핫한 주제입니다. 미카사는 정말 결혼했는가? 일쟁이라는 인물의 일관성. 쟁 길슈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선택을 반복해온 인물입니다. 헌병대에 들어가 평화로운 삶을 원했지만 마르코의 죽음 이후 그는 그 꿈을 버렸습니다. 땅울림에 침묵해 평화로운 삶을 원했지만 그는 그 꿈을 버렸습니다. 그는 에렌을 믿었지만 결국 에렌을 멈추는 선택에 동참했습니다. 친구의 목숨을 끊는 선택은 욕망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에렌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을, 그리고 지금도 에렌을 잊지 못하는 여인을 자신의 감정으로 끌어안는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그 선택을 연결해주는 서사적 다리를 단 한 번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가능성과 필요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는 순간 해석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 미카사의 감정은 끝났는가? 미카사 아커만의 감정선은 작품 전체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랑을 직접 표현했습니다. 에렌은 말합니다. 나를 잊고 자유로워져라. 미카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말을 거절합니다. 에렌을 잊는 삶을 거절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의존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의 밥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그가 선물해준 자유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아갈 것을 암시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렌이 부모를 잃은 미카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처럼 부모를 잃은 고아를 입양해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히스토리아와 사샤가 고아원에서 일할 때 입었던 붉은 망토를 입은 것으로 보이죠. 가족을 잃은 미카사가 붉은색 머플러를 두른 에렌에게 구원받았듯 이제는 미카사가 그 붉은색 망토를 입고 다른 아이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머플러 받은 사랑에서 망토 주는 사랑로의 전이가 미카사의 성숙을 잘 보여줍니다. 그 후 미카사는 무덤에 꽃들을 바치는데, 일본에서는 꽃의 개수에 따라 꽃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분홍색 카네이션 세 송이와 흰색 카네이션 한 송이는 각각 사랑해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이 담깁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머플러를 두르며 에렌 옆에서 묻어집니다. 미카사의 죽음 이후 미카사의 친자식이 아버지가 아닌 에렌의 옆에 미카사를 묻어준다는 것은 조금 어색해 보이며, 입양아가 자신을 끝까지 길러준 어머니와 같은 미카사를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 옆에 묻어주는 편이 더 자연스러워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만화와 다른 것은 노래라는 장치로 인물의 행보와 심리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카사 성우가 부른 2000년 혹은 2만년 후에 너에게라는 곡에서 무덤에 바친 꽃처럼 숨겨둔 말은 아무에게도 못 전한 제 가네라는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덤에 바친 꽃의 꽃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사랑과 관련된 말이었는데, 이 말을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속되는 기억과 미완의 감정을 암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또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성의 묘비에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문구를 평생 남겨두는 것이 정서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화에서는 손목에 붕대를 풀지 않고 죽은 연출이 나오는데, 혈연을 중시하는 아즈마비토의 문장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죽음까지 가져갔다는 것은 곁에 아이가 혈연이 아닌 의지로 맺어진 가족임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연출은 감정의 지속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사랑의 완성으로 읽는 것은 작품이 반복해서 쌓아올린 상징체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3. 결혼설에 대한 핵심 반박. 첫째, 블루레이 자막. 결혼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블루레이에 포함된 시각장애 인용 음성 해설입니다. 이 해설서 성묘 장면의 남성을 쟁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 서사의 결말을 확정짓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 해설의 본질적인 목적은 화면 속 시각 정보를 텍스트로 지원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이 화면 속 남자의 모델링을 쟁과 유사하게 그렸다면 해설자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대상을 쟁이라는 고유명사로 식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체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원작 만화가 완결된 지 이미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와 공식 가이드북이 발간되었고 애니메이션 촬영량 역시 작가의 세밀한 감수 아래 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 논란을 매듭짓고 결말을 확정하고 싶었다면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작가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공식 인터뷰나 본편 영상에서의 직접적인 묘사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작가의 의도가 작품의 메인 연출도 아닌 접근성 보조 수단인 음성 해설 한 줄을 통해 기습적으로 공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거대한 서사의 마침표가 보조 텍스트 한 줄에 담기기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블루레이 음성 해설을 통해 업데이트된 정보는 동행인이 쟁이다라는 사실뿐입니다. 해당 해설 어디를 찾아봐도 두 사람의 결혼이나 부부관계를 명시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쟁이 미카사와 함께 에렌의 묘를 찾았다는 시각적 팩트가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렸다는 서사적 결론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블루레이 작업 과정에서 작화를 수정하고 연출을 다듬으면서도 끝까지 그 남자의 얼굴만은 가려두는 선택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쟁의 뒷모습과 닮은 누군가일 수도, 혹은 쟁 본인일 수도 있는 그 모호함의 가치를 끝까지 보존하겠다는 작가의 가장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입니다. 결국 자막이나 해설이 화면 속 인물에게 이름표를 붙여줄 수는 있어도 그 인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서서 깊이까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가가 입을 닫고 그림을 가린 그 여백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존중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공식적인 결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용 음성 해설이 제작진의 의도가 반영이 된 것 같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반박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공식 결과 있습니다. 바로 블루레이 최종권에 함께 수록된 보이스 드라마입니다. 음성 해설이 화면 속 정보를 설명하는 기술적인 보조 장치라면 보이스 드라마는 캐릭터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내면과 서사를 직접적으로 확장하는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작가의 진심이 어디에 더 비중 있게 담겨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우리는 이 보이스 드라마의 대사들에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보이스 드라마에서 미카사는 아르민에게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카사, 私はただずっとそばにいたかっただけ。エレンがいなくなっても私が生きていればいつでもエレンを思い出すことはできる。だからこれからも私はずっとエレンと一緒にいる。 이 대사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남은 생애 전체를 에렌이라는 존재와 연결하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음성 해설 속 쟁이라는 이름표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결속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이스 드라마 속 미카사의 육성은 죽는 날까지 에렌과 함께하겠다는 정신적 결속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자료 모두 본래 원작에는 없다가 애니메이션 블루레이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정보 전달인 음성 해설 한 줄보다는 캐릭터가 자신의 가치관을 직접 내뱉는 육성 대사가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엔딩의 정서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요? 설령 미카사 곁에 서 있는 남자가 쟁이라 한다면 그녀가 직접 선언한 영원한 동행의 대상은 결국 에렌뿐이었다는 것 역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둘째, 성묘 장면. 우선 첫 번째 장면에서는 히스토리아와 사샤가 사용한 붉은 망토를 두른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주며 입양했음을 암시하고 성묘에 동행한 사람이 쟁이라면 에렌을 추모하며 자신이 좋아했던 미카사를 존중하고 위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미카사 빼고 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모자 쓴 여인이 성묘에 동행한 남성의 부인 혹은 딸로 볼 수 있고 뒤쪽 가족은 미카사 입양아 가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출은 다의적입니다. 결혼은 단의역입니다. 작품이 명시하지 않은 이상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쟁의 상상 장면. 상상은 욕망의 표현입니다. 성취의 예고가 아닙니다. 그 장면은 쟁이 포기하게 될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삶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는 오히려 쟁이 이런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미혼 쪽에 더욱 기운 장면입니다. 넷째, 에렌의 대역. 쟁은 에렌의 대역을 맡은 작전에서 반복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며 이런 일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가 에렌의 그림자로 남는 삶을 선택할 인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렌을 잊지 못하는 미카사의 옆에 선 남편이 있다면 그는 결국 대체자라는 구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가장 싫어할 인물이 쟁입니다. 다섯째, 은반지. 은반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는 반지, 사랑하는 이를 추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은반지의 특수성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10년. 에렌이 아르민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에서 10년은 넘게 자신을 그리워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 때문에 10년 지나서 가정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적어도 10년이라는 말은 사실상 10년만 그리워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닌 그만큼 길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그리워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미카사가 에렌의 부탁을 들은 것이라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누군가와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를 잊지 않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미카사는 에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인물이 아닙니다. 에렌이 버플러를 버려라, 나를 잊어라 라고 했을 때도 미카사는 자기 의지로 거절했죠. 그런 미카사가 에렌의 말을 10년만 그리워하라고 해석했다면 그 말을 유통기한처럼 받아들여 10년이 지나자마자 다른 사랑을 찾았을까요? 오히려 그 말을 평생 가슴에 묻고 10년 그 이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미카사다울 것입니다. 4. 다양한 해석. 결혼 여부와 별개로 성묘에 동행한 남성이 쟁이 아니라면 가능한 해석은 아르민 혹은 일반인 남성입니다. 우선 아르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작중에서 아르민과 미카사는 서로를 말리거나 위로해줄 때 버릇처럼 손을 항상 어깨에 얹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성묘 장면과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또한 에렌과 미카사 그리고 아르민에게 이 나무는 단순한 묘비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세 사람이 누가 저 나무까지 먼저 가나 내기를 하며 숨차게 달렸던 그들 순수했던 약속이 깃든 장소입니다. 에렌은 결국 그 나무가 되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종착지에 마지막까지 함께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르민이라면 그 장면은 에렌과 미카사, 아르민 세 사람의 영원한 유대와 약속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던 그 지독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카사의 곁에서 묵묵히 에렌을 함께 바라봐줄 인물로 아르민만큼 서사적으로 완벽한 인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르민의 키가 미카사보다 작은데 성묘해온 남성은 조금 더 커 보인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작가는 종종 상황이나 구도에 따라 체격을 유동적으로 묘사해왔기에 이를 절대적인 근거로 삼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인 남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성묘 장면 속 남자의 뒷모습은 히스토리아의 남편인 농부와 비슷하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파라디섬 남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이나 미카사가 10년간 키워낸 아이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가가 끝까지 남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쟁이나 아른처럼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팬들을 위해 확실한 장치를 남겼을 것입니다. 얼굴을 가린 이유는 그가 극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름 모를 동행인에 불과하며 오직 미카사와 에렌의 관계에만 집중하라는 작가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뒷모습이 쟁과 유사하기 때문에 쟁일 확률 역시 꽤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작가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출해 독자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결론! 이 영상은 미카사는 반드시 미혼이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카사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작품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여백을 억지로 메워 캐릭터성 붕괴에 가까운 해석을 확정처럼 소비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사랑하던 남자를 잊지 못하는 것이 비현실적이지만 그게 유미르가 선택할 만한 미카사의 비현실적인 사랑과 캐릭터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그 가능성을 필연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해석은 설득을 잃고 진영 싸움이 됩니다. 여백은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우리 독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쟁의 팬으로서 이 결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미카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아내가 죽은 전 연인을 평생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쟁에게 너무나 잔인한 결말입니다. 쟁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상처를 닦아주기만 하는 대체자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서 사랑받는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미카사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와 죽을 때까지 두른 머플러는 쟁에게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소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쟁의 마지막 성장은 자신의 오랜 연심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카사가 에렌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동료로서 곁을 지켜주는 절제된 윤회에서 완성될 때 더욱 쟁답습니다. 결혼이라는 세속적인 결말보다 끝까지 맺어지지 않았기에 더욱 고귀한 동료애로 남는 것이 쟁의 서사에는 더 품격 있는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미카사의 곁에 선 그 남자가 누구인가와 결혼 여부에 대한 정답은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가 우리에게 던진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해석은 작품을 아끼는 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작품 속에서 스스로 발견한 해석이라는 그 숭고한 가치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작가가 수만 개의 선을 그어 완성한 그 뒷모습에 끝까지 이름표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 각자가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의 형태를 그 여백 속에 그려넣길 바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타인의 정답에 휘둘리기보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겨진 그 엔딩의 타당성에 집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품 끝이 났지만 그 여백을 채워나가는 것은 이제 온전히 우리 독자들의 몫이니까요. 다음 주제는